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품격 있는 수다로 만들어가는 이슈 앤 수다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지금 8월도 다 지났는데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어떻게 체력이 좀 잘 버티셨어요? 그냥 참았어요. 더위를.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더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력 소모도 엄청 많이 됐던 네.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고 좀 영양제 같은 거 더 신경 써서 좀 챙겨 먹긴 했어요. 좀 너무 영양제? 지치기도 네. 많이 지치고 맞아.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전에 챙겨 먹던 거에 비해서 좀 많이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여름이면은 뭔가 이제 건강식을 먹어서 이 여름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여름에 잘 먹는 음식도 보신탕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요즘 또 특히 어떤 또 한 사건으로 인해서 또 네. 개고기, 보신탕 논란이 또 촉발이 됐죠. 또 이 올림픽이 이제 또 끝나긴 했지만 그러게요. 또 올림픽 시즌에 또 우리에게 메달을 안겨준 선수에게 또 모 연예인의 모친께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좀 인격 모독적인 그런 발언들을 SNS상에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이제 그 논란이 한참 들끓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여름철 특히 이제 올림픽만 앞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보신탕 음식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혹시 뭐 특별히 드시는 보양식이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늘 건강해서 특별히 보양식을 먹거나 그렇진 않지만 또 여러 가지 관습에 의해서 삼계탕은 여름엔 꼭 먹죠. 네, 저도 초, 중, 말복해서 삼계탕 꼭 챙겨 먹었고요. 아, 그런 걸 꼭 챙겨 먹어요. 아니, 저는 이제 막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닌데, 이제 가자고 막 하시더라고요. 오늘 복날인데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하셔서 그냥 따라가서 먹는 케이스고, 저는 보신탕은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못 모르고 데려가서 그냥 밥에 말아주셔서 그냥 모르게 먹은 적은 있었는데, 보신탕을 먹지는 않아요. 어떠세요, 두 분은? 아니 저는 이렇게 특히 무슨 복날, 초복, 말복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더운데 가서 그 뜨거운 걸 먹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더울 땐 정말 시원한 빙수나 막 아니면 물냉면 이런 거 그렇죠. 먹는 게 더 입에서부터 좋지. 시원한 거. 그런 게 더 좋지. 실은 그렇게 뜨거운 거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예전에 왜 무슨 우리나라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뜨거운 거 먹고 막 시원하다 이거 뭐 이해 못하는 거 애들. 저는 사실 약간 그런 주의인데 사실 보신탕 저도 예전에 80년도 말에 한 번은 먹어봤는데 뭔지 이제 모르고 먹었죠. 근데 아니 맛있었어요. 맛은 안에 막 들깨가 쫙 올라가 있고요. 깻잎 향이 막 나면서 진짜 그야말로 얼큰하고 막 고기는 푸득푸득 장조림 고기 같고 이러면서 뭔지 모르고 먹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너무 맛있고요. 마지막에 비벼주는 그 비빔밥,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개고기를 근데 먹지는 않아요. 개고기라는 걸 안 이후로는 안 드시나요? 안 먹죠. 그러니까 모르고 먹었다. 그런데 네. 맛있었어요. 네. 저도 좀 잘 안 먹는 편인데 일단 강아지하고 친하기 때문에 안 네. 먹고 육류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러시구나. 탕류 특히 이제 육류의 탕류는 이제 잘 안 먹는 편인데 그러면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여름 보양식으로 먹는 이 보신탕이 진짜 역사적으로 뭐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있죠. 보신탕이 언제부터 먹었다 이런 정확한 기록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삼복을 정한 것이 진나라, 중국 진나라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이제 더위의 그럼. 새 복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삼복이라고 하고 그때는 기력이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고기를 먹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허준 동의보감에 개고기의 이제 효능에 네네. 대해서 기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력을 보충을 시켜주고 오장을 편하게 해준다. 그리고 뭐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뭐 허리와 무릎을 온하게 해준다고 해서 개고기의 좋은 효능에 대해서도 동의보감에 기재가 돼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거는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동물성 지방을, 동물성 단백질을 사실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이 그렇죠.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거의 먹을 수 있는 게 뭐 채식 위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장 또 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예. 예전에는 우리 농경 사회였으니까 소는 정말 재산이잖아요.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어디 소를 잡아먹나? 소를 재산. 잡아먹을 네. 수는 없고 예. 이제 집안의 큰 단백질을 일손인데. 섭취해야 되겠고 해서 이제 좀 흔한 게를 그렇죠. 먹지 않았나 네, 네, 싶어요. 네. 그런 짐작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변에서 농경사의 이제 이게 농경사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이제 소는 일소 이제 그럼요. 사고와 달리 일꾼이죠. 일소였고 일꾼이죠. 예. 또 뭐 이제 물론 닭이 있긴 했지만 닭도 그렇게 대중적이지 귀하고, 않고 가장 가까이 있던 가축이 사실은 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개가 이제 우리 애완견, 이제 반려견으로 이제 가까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이제 가축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요리로 이제 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개고기 좀 먹어온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개고기가 우리 인간의 단백질 조직과 매우 유사하다. 세포가. 그래서 소화도 잘 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아니 그건 뭐 의사한테 그거는 물어봐야 모르는데 되겠는데. 보통 우리 쉬운 예로 가까이 누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큰 수술을 했다.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하는 음식이 이제 보신탕이에요. 아, 그래요? 보신탕 드시고 기력을 빨리 찾아라. 아니면 개소주. 맞아요. 종종 그런 거 추천을 네네.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먹고 뭐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또 뭐 일부는 뭐 흑염소라든지 뭐 이런 거 꼭 그렇죠.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 보면 모인가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좀 회복을 빠르게 하는 모인가가 있는 거죠. 걔가. 그러니까 이제 쇠고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소화 흡수가 좋고 해서 이제 빨리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개고기를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는 것을 이렇게 미개하다, 뭐 이렇게 저급하다 이런 식으로 좀 폄훼하는 걸까요? 나는 먹는 거는 정말 개인적인 자기 취향인데 물론 그 서양에서 우리가 이제 예전보다 지금 문화생활 그 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아진 상황에서도 아직도 그 예전부터 먹던 마치 네. 전통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날 그 터키 칠면조. 칠면조. 네. 그걸 얼마나 많이 잡아 먹어요.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예, 네. 그 나라의 전통인데 너무 남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막 비하하는 그런 말은 참 듣기가 굉장히 거북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음식에 대한 것도 사실은 환경이 바뀌면서 음식 선호나 또 우리가 금방 그 얻을 수 있는 식재료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난히 이렇게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진 사회로 가면서 이제 과거의 식습관이 이제 서구 사회 문화하고 좀 충돌이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전통이긴 하나 지금 우리가 이미 그 애완견으로 이제 개를 돌보고 거의 지금 가족의 개념이잖아요. 예전에는 가축이었지만 네. 지금 이게 가족이니까 이제 서구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우리 문화다라고 너무 그것만 내세우기에는 좀 이렇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어째서 다 같은 동물인데 왜 유독 개만 강아지만 이렇게 보신탕을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이제 개가 좀 사람과 매우 친하고 맞아, IQ가 좀 높고. 우리가 먹는 우리 그렇죠. 근처에 있는 동물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간과 매우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개가 이제 자기 몸을 헌신해서 사람을 막 구하고 그런 뭐 뉴스도 많이 보고 또 애완 동물들이 많이 늘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 가족 키우는 것을 잡아먹는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때문에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람하고 이제 정서 교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감을 나눈 대상을 먹는 거는 좀 이상하죠. 제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조그맣게 닭을 한 마리 기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맨날 예쁘다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 닭을 잡았어요. 그래서 집안에 난리가 났었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닭고기를 먹지만 그 잡은 닭은 차마
우리 감정성을 네, 못 그렇죠.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간이 부조리하여 뭐 닭뿐이겠어요. 뭐 이제 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늘 이렇게 감정 교감이 됐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늘 보던 닭 이런 애들은 다 잡아먹기 위해서 키웠잖아요. 사실은 열심히 모이지고 야 빨리 커라. 막 그리고 사위 온다고 그러더니 저기서 제일 큰 놈 한 마리 쏙 잡고 막 이랬었잖아요. 사실 잡아먹으려고 키웠었고.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왜 그 SNS 올라온 그 감동의 영상 보셨어요? 늘 그 사육장에서 그 잡기 위해서 키우는 소를 어느 나라 사람인가 왜 들어가서 한번 너무 바깥에 나오고 싶어 해서 한번 풀어줬더니 얘가 네. 좋아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래서 자기가 입양을 했어요. 그 소를. 아, 그래요? 네, 사육하던 그 소를. 근데 얘가 그 주인 새로 데리고 간 그 집 사람의 이마를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다 감정이 있고 또 동물에게도 최소한 지켜줘야 될 권리가 있다 이런 인식이 요즘에는 슬슬 받아들여지기 그렇죠. 시작하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육식을 잘 안 하는 게 그러한 그 동물들의 이제 감정 표현 이런 걸 이렇게 뭐 다큐나 또 아니면 직접 만나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먹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육류 잘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먹긴 먹거든. 인간이 안 먹을 수는 부조리하여. 없죠. 네. 그럼요. 그래도 먹어요. 그래서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숙제일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이게 혐오 식품을 자꾸 먹는다고 뭐 어디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혐오 음식의 80에서 90%를 우리나라에서 먹는다 그러는데 그래요? 아니 모르겠어 어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난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렇게 밥상에 보면 늘 그냥 막 도마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탁인데 도대체 뭘 그렇게 우리가 80% 90%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사실은 무슨 웬 곰 발바닥을 먹질 않나. 뭐 무슨 상어 지느러미를 먹지 않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무슨 거위의 간을 포아그라. 먹질 않나 네네, 뭐, 예. 뭐 어느 나라에는 무슨 난 그게 정말 있는지 모르지만 원숭이 골을 먹는다는 나라가 있질 맞아요. 않나 사실은 별게 다 있잖아요. 그것도 각국의 이제 전통이자 먹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고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축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암암리에 너무 잔인하게 이제 강아지를 죽인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게 이렇게 막 심각하게 찬반 의견이 많이 나오고 또 뭐 나라에서도 뭐 이렇다 하게 좀 뭐 정해놓지 않고 그것을 불법으로 자꾸 뭐 이러려다 보니까 사실은 음지에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잡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떠한 그 법이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뭐 도축을 할 때 어떤 법 같은 걸 정해놓으면 오히려 조금 더 그렇게 끔찍하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최근에 모 의원이 이렇게 동물보호법을 조금 개정안을 좀 발의를 해서 개를 목 졸라 죽이거나 목을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는 것 그리고 불태우거나 다른 같은 동물이 보고 있는 데서 그 아이를 죽이는 것들 그런 잔인한 행동을 별개로 따로 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 수위를 좀 높이는 쪽으로 개정안도 발의를 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육류를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한 그런 거 네.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식품화할 때의 어떤 그 예의랄까 어떤 그 기준 네, 맞아요.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지켜줄 네네. 필요가 있어요. 생명 윤리를 좀 어느 정도 지켜야지. 네. 사실은 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육류 이제 그 가축들 식육을 이제 위한 그 도축 이런 게 굉장히 그냥 비인간적인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청와대에서도 싹스핀 싹스핀. 먹어서 문제됐잖아요. 그것도 저도 몰랐는데 상어 지느러미만 잘라가지고 상어를 그냥 몸통째 바다에 버린대요. 그럼 맞아요. 얘가 헤엄을 못 네네. 치니까 그냥 그 예.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또 요즘에 또 이제 뭐 문화생활 한다고 하면서 루악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맞아. 그것도 뭐 고양이한테 억지로. 좁은 데 가서 계속 커피 강제로 열기만 먹이니까. 네, 강제로 네. 먹이는 먹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푸아그라는 거위한테 이렇게
지방간을 일부러 만든대요. 붉은 통을 꽂아가지고 계속 음식만 주고 얼마나 비인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인간의 욕심을 탐욕을 위해서 막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생명을 먹는다는 자체가 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네. 아이 그냥 비지터리안 그냥 야채만 먹을까 하다가 또 그게 잘 안 되는 게 갈등이긴 해요. 근데 대표님 이거 보세요. 베지테리안의 그 리밋이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그럼 베지터리안도 급이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네네. 뭐 누구는 달걀까지 먹고 누구는 우유까지 먹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정말 이거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국민들 미개인 취급을 하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저는 물론 개고기를 먹지는 않지만 뭐 저도 교수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으면 아 우리 문화야. 나도 이렇게 화가 나. 화나서 오히려 막 그 개고기를 먹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공격하고 싶다고 그래, 아니, 왜 건드려? 너무 아니 근데 미개인 난 그건 취급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해. 아 우리가 늘 먹던 건데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예 먹지 말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이 시점에서는 다른 육류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지금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얘를 꼭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건 또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서는 미래의 단백질 대단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요즘에 곤충을 그렇게 서양에서 먹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 또 과자도 관심 있죠. 있잖아요. 아니 있잖아요. 전 깜짝 놀란 게 어떻게 그건 아무렇지 않게 먹는지 몰라. 동그란 초콜릿 위에 무슨 귀뚜라미 같은 거 이렇게 네. 모양 이렇게 해서 얼려놓고요. 막 여기 이거 과자도 아니 이건 보여요. 이건 밀웜. 밀웜이죠. 네네. 네, 네. 정말 밀웜을 저는 무슨 동물들이 TV 동물농장에 보면 동물들이 먹는 것만 봤지. 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아니 저 서양 사람들이 그 초콜릿 위에 귀뚜라미 이렇게 얹어서 그걸 한 입에 멋있게 싹 이러고 막 먹어요 신나게. 아니 그것도 난 되게 이상한데 그렇지만 저는 저 사람들 왜 저래 막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냥 저들은 뭐 이걸 먹고 그래 미래에 그런 게 또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지. 우리가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또 현실적으로는 외국에서는 우리 개고기 문화 뭐 막지 않으면 평창 올림픽 보이콧하겠다. 나 그것도 이상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그 생산하는 물건 안 사겠다. 불매운동 하겠다고 하고 또 뭐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개한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좀 반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문제 있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좀 이렇게 다양한 식품이 있는 이 현실에서 뭘 먹고 뭘 안 먹을지 특히 이제 주식으로 할지 안 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죠. 그 외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에 좀 이렇게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는 식품들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주식처럼 그렇게 먹는 나라들이 많죠. 뭐 사실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는 순록 있잖아요. 막 순록 또 사슴 먹는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사슴 이런 거 먹고 제가 아이슬란드에 갔더니 또 그들은 고래고기를 그렇게 먹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에 네.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식재료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그럴 수밖에 설득되죠. 없었다는 네네. 거죠. 그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시켜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그러면 보신다고 그렇게 대중적으로 먹어야 되냐 이건 좀 생각해보고 싶다. 그게 이제 저희 생각.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개가 이제 반려견으로 우리가 인식된 게 이제 뭐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붐이 일어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탕을 먹는 인구도요 사실은 많이 줄었대요. 줄기는. 워낙 뭐 통제도 많고 도심에서는 또 하면 안 된다 그랬고 이름도 지금 저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게장국, 게장국, 보신탕, 네. 영양탕.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 존재는 좀 인정해주고 그걸 대중적으로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먹는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먹을 건지 이런 거가 좀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직은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국민적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대표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고기를 먹는 현실인 이상
그 도축 방법이라든지 네. 위생 상태라든지 음식 조리 과정 등을 좀 걸러내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점점 시간 지나면 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개고기도 안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회 환경도 변하고 또 식품으로서의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먹을 때의 어떤 최소한의 규칙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보신탕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정리를 대표님 해야 정리 좀 되겠죠? 해주시죠. 네. 저는 음식은 문화다, 문화는 변한다. 네. 맞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좀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음식이든 적당하게 또 맛있게 그리고 적당량을 먹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최고의 보양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개고기뿐만이 아니라 뭐 상어, 고양이, 뭐 거위, 뭐 이런 모든 동물들은 다 존중받아야 될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고통을 외면을 하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식습관 문화는 조금 반성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하는 네. 판단이 듭니다. 동감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이제 음식에 관한 것, 특히 이제 보양식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한번 그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누군가를 뭐 편망하거나 편회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네. 이 저희들의 이제 수다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오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네. 너무 유쾌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우리가 네. 또 이슈의 수다를 또 만나죠. 네, 뭐. 다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